이게 이 사진이요. 지난 5일입니다. 이 장소가 서울 고검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앉아있죠. 맞은편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검찰 인사, 어제 나왔거든요. 검찰 인사 나오기 전에 뭔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요. 법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이 자리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모습이 느껴지시는지.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검찰 인사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진만 일단 공개된 상황입니다. 자, 이 사진을 생각하시고요. 먼저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취임 직전에 법무부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우리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글쎄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따로 특별히 전하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일날 취임식하고 2일날 이제 약속해서 만났죠.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밀실에서 협의한다. 그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고 언론에 미리 알려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식사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고요. 첫 만남에서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자, 지난 1일과 지난 4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인사와 관련해서 한 얘기들 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5일입니다.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또 긴장일까요? 아니면 무슨 진지한 어떤 대화일까요? 아무튼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 뜻대로 윤 라인 빼고 추 라인 살린 박범계 장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에요. 휴일인데 검찰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4명이 들어가 있는 인사가 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뜻대로 아니냐. 검사장급 4명 소폭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굉장히 관심사였죠.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좌천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복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검찰 인사의 내용들을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정수, 심세철 자리 맞바꾸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인 조종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 이런 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윤 총장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냐. 법무부 윤 총장에게 구도로 설명했다. 이런 또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물총장 굳히기 인사다. 이것도 역시 이제 평가가 좀 담겨 있어요. 요구 셋 다 묵살된 윤석열 반응이 허참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반응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5일, 2일과 5일인데 5일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3가지 요구입니다. 첫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교체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
대검 참모진은 교체. 대검 참모진, 그러니까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내외 잡음이 많았던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어제 나온 내용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언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어제 나온 검찰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를 윤기찬 변호사, 김지호 교수님 이 순서로 보는 경우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관의 재청권이 행사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장관은 아직까지 인사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인사가 있기 이전에 2월 1일자로 평검사 500여 명이 이미 인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은 청문회 준비 중에 인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인사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건 이제 검찰국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미애 장관은 배제가 됐을 테고 검찰국과 청와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아까서 나왔듯이 청와대 뜻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임명권자는 청와대 대통령이시니까. 어쨌든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평검사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고 원래는 이제 고위직 검사장급 인사가 나고 그다음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 중간 간부급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평검사 인사가 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평검사 인사가 먼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재철 국장이 인사안 준비하겠다고 했더니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신중해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국장이 하는 인사안은 본인 마음에 안 들 테고 본인이 새로이 인사안을 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가 고위 간부직에 대한 인사안은 청와대 의견대로 따르고 중간 간부 이후급에 대해서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신임 검찰국장을 토대로 해서 인사안을 짜겠다는 의지로 좋게 보면 그렇게 들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인사 구도가 밝혀지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신상 필벌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일단 고위급만 놓고 보면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간 부분은 영전이든 아니 좌천이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갔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현재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고발돼가지고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차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됐어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예, 그것이 뭐 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상당히 논란이 됐고 징계 과정에서도 뭐 1인 매력을 했다는 이렇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보고를 잘 안 했고요. 그다음 채널A 관련돼서도 보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수사 책임자로부터의 기소 건의를 전부 다 물리쳤고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보면 과연 이 두 분의 경우에 이 신상 필벌의 원칙에 비춰볼 때 유임이 또는 남부지검장의 보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떤 중간간부 인사를 할지를 보면 이정수 검찰국장을 박범계 장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의 본인 철학을 거기 펼칠지를 그거까지 저거 보고 평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고위 간부 인사 관련돼서는 신상 필벌 원칙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가 사실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언론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좀 나왔습니다. 휴일에 이런 인사 통사합니까? 거의 없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부임이 내일이에요. 내일부터가 바로 저 새로운 부임자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틀 하루 사실 하루 오늘 하루 정도가 거죠. 여유가 있는 거네요.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고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인사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또 하나는 측면에서도 장관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하나는 법무부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뭔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인사안이 확정이 됐고 발표 시기도 앞당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제 나온 검찰 고위직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대로 7월까지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 아닌 인사 같은 인사, 뭐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즉 인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도의 그래서 상황이기 인사가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인사긴 인사인데 인사를 한 거예요, 거죠. 지금? 네, 검사장급 4명 정도의 이동 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사를 최소화한 것 같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과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위 그 윤 총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장하는 빅4에 대한 인사 이동폭이 커지게 되면 예. 청와대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를 최소화하되 대신 절차를 좀 충분히 지킨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듯이 최소 2회 이상 만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2번은 만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협의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듣지는 않겠다.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구두라도 인사안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제청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때와는 다르게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들은 충분히 밟았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던 저희 인사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 문제는 좀 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임명권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은 그런 거죠.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구두로 설명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인사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문서로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두로 정확히 설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2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분 전에 보낸 건지. 근데 검찰총장 표현에 의하면 기사에 의하면 허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형식적 절차는 거쳤지만 내용적으로 저희 검찰총장 스스로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표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장관 임명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우리 검사들하고 함께해야 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사 과정이 그야말로 이런 대통령이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법무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주말 사이에 인사를 발표한 이유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가 형식적 절차를 거쳤고 인사 소유가 발생해서 최소한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좀 재빠르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리둥절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장관의 의중보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라고 해설을 해주셨고 김종혁 교수께서는 앞서 대통령의 당부가 있는데 그 당부가 제대로 안 지킨 인사 같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어제 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늘 추가적인 언론들의 취재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자, 그렇다면 인사 나왔어요. 근데 윤 총장의 반응이 허참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윤 총장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법무장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과 열흘 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먼저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검사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굉장히 발탁 승진이 많이 된 인물이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 정권에 대해서 눈을 굉장히 부라렸죠. 이 눈을 부라린 사람을 이 정권이 아무리 이 온화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도 바로 봐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장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윤 총장에 대한 이 정권의 아주 비판적 시각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각이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 대항한 공무원을 이 정권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대통령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냥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였지만 대통령께서는 사실 뭐 굉장히 좀 언짢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을 임기 말까지 놔두긴 하겠지만 절대로 동물총장이 되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 식물총장. 근데 이런 표현 등장하는 결국 거군요. 끝날 때까지 식물총장으로 놔둘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하든 윤 총장이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그렇다면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또 다른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공격적으로 꿈꿀 가능성도 있다. 지금 물론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인사가 계기점이 전환점이 되지 꿈을 않을까. 꾸게 되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별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퇴임 이후를 공격적으로 생각해 7월 보는 이후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아마 자신을 조금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것이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몸은 식물이지만 머릿속은 엄청나게 많이 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요. 결국은 또 정치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고 언론도 평가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